안녕하세요. 대인두성외과의 박상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가조직 콧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형물이 비치는 느낌이라든지 피부가 얇아져서 혈액순환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구축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변수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것만 갖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나 염증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장점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피부가 갖고 있는 변형, 우리가 보통 보형물 같은 걸 수술하고 났을 때 염증이나 구축 같은 현상들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비치는 느낌이 너무 심해져서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형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치는 느낌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부 변형이 생기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그런 상대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거는 다 좋긴 좋은데 그럼 상대적으로 보형물 썼던 거에 비해서는 뭐가 조금 다른 단점이 있을까? 예를 들면 저희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병원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보형물 콧수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할 때 저희 병원하고 타 병원은 수술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 매부리 있던 부분 아래쪽으로는 보형물을 쓰든 안 쓰든 우리가 다 비슷하게 우리가 높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간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코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되게 짧고 미간 사이가 넓은데 또 이마뼈 있는 부분과 미간 사이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미간을 높임으로써 코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 얼굴 비율에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미간을 많이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간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보형물을 흔하게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보형물을 쓸 때 내가 미간 높이를 이만큼 높이고 싶어. 예를 들면 한 4mm, 5mm를 높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자가조직 같은 경우는 그만큼 볼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가조직으로 수술하는 방식은 내가 여기 몇 mm를 높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형물을 쓸 때 아까 코끝하고 콧대 중간 부분은 우리가 연골만 갖고도 다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미간 높이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를 꼭 3mm, 5mm 높이겠다? 그러면 보형물 쓰는 게 당연히 유리를 해요. 그런데 자가조직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부를 박리를 해서 안에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양에 가깝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는데 피부가 남는 부분을 부드러운 살로 채워서 매끄러운 느낌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몇 미리 높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피부가 견디지 못해서 피부가 얇아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는 거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아짐으로써 피부 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내가 볼륨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내가 미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수술 자체가 목적이 다른 것 때문에 이걸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 때문에 만약에 높이 면에서만 봤을 때는 특히 미간 높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